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하고 일본 사법시험을 둘 다 붙으신 거의 100년에 처음 있다는 우리 합격생 아니 조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하여튼 힘들게 모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 한국 사법시험 붙은 사람도 뵙기 어려울 텐데 일본 사법시험까지 붙은 사람 뵙기 참 어려울 텐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의 그 경험, 그 일본 사법시험 붙은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게이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 로스쿨을 수료하고 일본 사법시험 그리고 한국 사법시험을 합격한 조우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물론 일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네, 일본 게이오 대학도 엄청나게 좋은 학교고 네. 도쿄대 로스쿨도 정말 좋은 학교인데 일단 입학을 할 때 힘든 점, 어려운 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면? 입학을 할 때 이제 좀 힘들었다고 하는 거면은 이제 보통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대학 가는 사람들이 물론 많겠지만 한국인이 미국 대학도 아니고 일본 대학을 가는 경우는 더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에서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그 뭐 정보들이라던가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적었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쿄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인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 보니까 언어적인 측면을 떠안고 내가 얘들과 같은 답안지를 써내서 이제 뭐 법학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냥 그거를 뭐 외국인이라고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답안지를 써서 얘네들보다 우수한 답안지를 써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유학을 좀 해봤지만 유학이 진짜 어려운데 네. 동경대 로스쿨은 그 정원이 몇 명이 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한 반에 50명 정도 있었고 반이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50명? 그 정도였던 게 아닌가 싶으네.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나요, 동경대 로스쿨은? 동경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 로스쿨 제도가 좀 다른 게 일본은 법학 시험을 봐가지고 이게 2차 시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사례형. 법학 시험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 같은 거를 로스쿨별로 봅니다. 진짜 법 시험을? 예, 사례형 시험을 보고 또 지금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가르쳤을 때 제도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그 통일된 법학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객관식 시험을 7월 달에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쿨별로 사례형 시험 봐서 이제 2년제 코스로 가는 기수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법학을 아예 공부하지 않은 그냥 미수 코스 해가지고 3년 코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기수 코스? 예, 저는 2년제 코스로 법학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였고요. 그러면 동경대 로스쿨은 들어가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한국 뭐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논점이 있고 그 논점별로 중요한 이제 뭐 A급, 그다음에 뭐 B 플러스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형으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논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었고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해서 또 동경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항상 다 제가 공부했던 거에서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시험은 잘난 체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좀 뭔가 자질구레한 데서 나오지 않고 좀 항상 중요한 데서 얘가 이걸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공부한 데서 잘 나왔어가지고 좀 운도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 사법시험은 손으로 쓰는데 네. 일본 동경대 로스쿨도 손으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 네, 순수하게 손으로 써가지고 아침 그냥 하루 종일 시험을 봅니다. 거기 점심도 중간에 먹고 또 저녁에 또 시험도 보고. 하루 만에 보는 거예요? 예, 하루 만에 시험을 보고 저도 그때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갔었는데 아침에 가서 이게 뭐 동경대 같은 경우는 시험도 제가 봤을 때는 순서도 안 가르쳐줘요. 공법을 보는지 그래? 형사법도 보는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되게 이상한 데네. 예, 그리고 또 법학 일반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판택된 시스템에 대해서 논하시고 이런 것도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어서 1교시 딱 까봐야지 형사법이구나 민사법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가요? 예,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그 나중에 좀 바뀌었다는 얘기로 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교시를 봐야지. 그러니까 직전에 뭘 공부할지를 몰라요 이게. 그럼 일본 학생들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게 일본대 그 동경대 로스쿨이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경대 로스쿨에 한 연수를 봤었는데 아까몽인가 뭔가 하는 있었는데 그러면 동경대 로스쿨은 건물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예, 건물이 따로 있고요. 약간 전체가 좀 유리로 되어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든 건가요? 예, 새로 만든 좀 예쁘다고 하면 예쁠 수 있고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덥다고 하면 좀 더울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 동경의 로스쿨 옛날에 하니까 되게 동경 시내 아니고 뭔가 약간 왼쪽인가 우에노 그쪽인가? 예, 맞습니다. 네, 우에노 그- 쪽이라고 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 근처 쪽에 네, 있는데. 뭐 하여튼 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대단하시네. 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일본 사법시험 공부했던 거, 네. 그때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사법시험 공부를 되게 좀 치열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동경대 로스쿨 학생들도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로스쿨을 들어오면 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법학부가 있는데 법학부 학생과 로스쿨 학생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법학부 학생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 열심히 하고 로스쿨 학생은 10명 중에 9명이 열심히 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대열을 껴가지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면 동경대 로스쿨이라고 뭐 따로 뭐 특강? 뭐 이런 거 따로 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특강은 없고 동경대 로스쿨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되게 이념에 맞춘 수업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딱히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그냥 너네 인생에 도움되는 걸 가르쳐 주겠다. 아. 시험은 너네 알아서 합격을 해라. 마치 우리 학교 서울대 로스쿨하고 똑같은. 네, 뭐 소문으로 듣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뭐 설명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너희들에게 자동차 면허증을 끊어주는 게 아니다. 택시 드라이버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F1 드라이버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은. 그런 뭐 첨단적인 걸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데 뭐 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 동경대 로스쿨 학생들이 똑똑해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거네요, 그러면? 그 아무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똑똑한 애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경대 들어온 애들 보니까 그래서 뭐 똑똑한 애들은 똑똑한 애들 나름대로 잘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한 버릇이 들어있으니까 잘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조 선생님 어떤 부류인가요,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중간에 공부 요령을 좀 많이 깨우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뭐 제 3의 부류인 것 아니 같은데. 뭐 둘 다 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인데 아, 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법시험 붙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아. 네. 그러면 그 동경대에서 공부하신 거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동경대에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냥 열람실 같은 건 따로 없고요. 학교 그 로스쿨에 도서관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건물이 2층, 3층이었고 4층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많이들 이제 그냥 가까우니까 건물에서 그 4층 도서관 가서 공부를 자주 하는 편이었고요. 또 큰 대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뭐 유튜버 그 대도서관 아니고요. 큰 대형 도서관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학부생들도 쓰는 이제 그런 도서관, 뭐 자료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 도서관에서 이제 뭐 가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답안지를 좀 써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뭐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학교 수업 듣기에 바빴던 것 같고 또 과제도 많고 우리나라 로스쿨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3학년 때쯤 돼서 이제 과제가 좀 적어지고 좀 시간이 나면서 그때부터 내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냥 궁금한 게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서울대 로스쿨 다닌다고 하면 뭐 자부심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뭐 동경대 로스쿨 다니면 뭐 자부심 뭐 이런 것도 많나요? 그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동경대 로스쿨 다닌다고 자부심이 있죠,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일본에서 최고의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데라는 자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 이런 건 안 받나요, 그러면?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받는데요. 왜냐면 동경대 로스쿨을 다닌다고 해서 사법시험에 전원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서 합격률이 보통 몇 퍼센트 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경대가 합격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나쁜 것도 아닌데 한 보통 정도에서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동경대가 50%? 예.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또 시험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뭐 다시 봐야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시 봐서 재도전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고. 네. 진짜 참 이게 엄청나게 좋은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아무래도 또 같이 잘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내 자신이 작아질 때도 있는 것 같고 천재들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나를 따로 사회에 놓고 봤을 때 나는 분명히 잘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동경대 로스쿨 다니면 다 동경대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좀 점수를 낮게 받거나 낙오되거나 하면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더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학교일수록 스트레스를 좀 더 받는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
뭐 준비할 때 어려운 점, 네. 아니면 힘든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점, 뭐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사법시험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양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변호사 시험 보시는 분도 객관식, 서술형 같이 하시고 우리나라 특히 기록형도 있잖아요. 일본도 기록형이랑 서술형은 같이 있긴 한데 객관식이랑 서술형은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게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법시험이랑 일본 사법시험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아직 듣기 하는 게 2011년도 2월에 한국 사법시험을 봤고요. 아, 그 2011년도 5월에 일본 사법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런 두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로스쿨 생활과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스쿨은 또 로스쿨대로 일을 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과제를 해야 되고 변호사 시험은 그것대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좀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 뭐 하여튼 감사하고 나중에 뭐 공부 법이라든지 뭐 네. 운동이라든지 이거는 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감사합니다. 얘기가 있으니까 네,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